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네, 이번에는 예멘 난민들을 제주에서 가깝게 지켜보고 계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5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스의 신강엽 소장 연결합니다. 예, 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에서는 김영미 PD하고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신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중동 국가 예멘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왔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 예멘 난민들 통해서 들은 예멘 내전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정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어떤 의사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개 정파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정파인지 간에 이제 공격당할 위험들이 좀 아주 상존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목숨이 이제 위태로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니까 이제 세계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이제 무비자로, 그러니까 비자가 없이 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국가를 찾다 보니까 예. 최종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면서 저희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레이시아 쪽으로 저희가 예멘 난민분들이 사실 맨 처음에 많이 갔는데요. 예.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비자가 체류 비자만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계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사실 그쪽에서도 이제 그쪽에 이제 약간 부패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작년 12월에 저희 제주도 쪽으로 저가 항공사가 직항으로 열리면서 예. 제주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이라든지 난민법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었고, 예. 무비자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좀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셨고, 원래 한 4월, 5월 정도쯤에 이제 대규모로 난민분들이 이쪽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고 있나요? 어디에 거주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시죠? 지금 난민분들이 지금 한 460여 분 정도가 제주도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제 거주지 제한이 걸리면서 이쪽에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건데, 5월 말 정도쯤에 이분들이 생계비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숙자식으로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법무부 외국인청에서 조금 긴급한 대책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좀 허가를 했고, 취업 알선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좀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예. 대략 그때 취업하신 분들의 한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취업 상태에 있고요. 예. 나머지 한 200여 명 좀 넘게 절반 정도 인원이 될 걸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마땅한 생계 대책이 없고요. 예.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개인들 이런 데에서 제공해주는 숙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근근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류 기간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체류비라든가 별 준비 없이 온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체류비를 맨 처음에 이분들이 12월 달에 한 40여 분이 작년에 이제 저희 들어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했고, 이분들은 이제 아마 서울 쪽으로 이동이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들어와서 난민 신청하면서 제주에서 머무는 기간이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예. 이제 서울로 올 수 있다. 그러면 서울에 가면은 이제 그쪽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이슬람 공동체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아름아름하면 견딜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이제 생계비를 가지고 오신 건데, 예. 그게 지금 이제 다 떨어진 상황이어서 이쪽에서도 뭐냐면은 이제 숙소 주인분들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서 이제 외상으로 먹는다든지,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취업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미취업되신 분들은 이제 좀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간간히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조금만 소일거리를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견디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생활도 생활이고 또 아무래도 뭐 제주에 왔지만 말도 다르고 또 종교적 차이도 크고 이런 것 때문에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와서 겪고 있는 어려움 뭐 어떤 게 가장 큰 거로 보이세요? 제가 볼 때 그 난민분들 직접 이제 되게 얘기를 해보면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 직장 생활할 때 초반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던 건 사실인데, 예. 실제로 그 제주도 지역에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슬람 노동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0여 명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그 종교적인 그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부딪혀왔고, 그리고 이슬람이 아주 크게 그 종교적 색채를 지금 많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는 아니고 있어서, 예. 종교적인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음식, 그 할랄 음식 관련해서 조금 그 이슬람에 좀 엄격하신 분들은 그 음식을 섭취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생계 문제인데, 예. 생계 문제에서 취업을 했을 때 의사소통이 영어를 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나은데 아랍어만 가능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언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취업하신 분들도 일을 하실 때 의사소통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예. 생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제주가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 물가 때문에 생계비 비용이 높아져서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예멘 난민 오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네.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겠느냐 이런 경계 네. 시선도 제법 있고 이제 그랬는데 신 소장님이 지금 겪어보시기에 예멘인들 뭐 진짜 좀 위험합니까? 어떠세요? 이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불안감, 예.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 뭐 얼굴이라든지 뭐 이제 문화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접해보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자체가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가 예. 라는 걸 봤을 때, 저희가 그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죄 통계율이라든지 현재 지금 제주 지방 경찰청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지금 치안 상황이라든지 예.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불안을 야기한다라든지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아주 야만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예. 아니고요. 예. 이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들도 좀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 만나보시면 되게 선하시고 순하세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예멘인이어서 예. 아니면 이슬람이어서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 제주에 온 예민인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잘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의 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광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